안녕하세요. 음, 제가 오늘 인천지법에 가가지고 정식 재판으로 했던 모욕죄가 일단은 유죄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뭐 저희 오픈방에 글을 올리시는 분들한테 조심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전에 또 욕설 같은 거는 가능하면 쓰시지 마시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강퇴 조건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송가병 씨, 송가병에게 예전에 2022년도에 올렸던 영상 속에서 일단은, 명예훼손, 그 다음에 모욕 협박죄로, 어, 경찰에 고소를 당했는데, 세 가지로 다 해가지고 지금 항고 꺼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송치,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을 했는데 기각되고 무혐의 처리되고 다시 항고를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거기에 모욕이 있는데 요 모욕만 또 끄잡아내가지고 지금 그 고소를 한 건이 약식 기소가 됐고 약식 명령으로 100만 원 벌금이 나왔다가 이번에 오늘 70만 원으로 좀 벌금은 좀 줄었어요. 근데 저는 한 번 더 지금 항소를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은 어, 지금 저희 이런 사태가 쭉 진행이 되면서 스스로가 되게 어, 뭐 최고 직급자 또는 사업자 1호 10호 사업자죠. 실제로는 10호 사업자. 그런데 전 세계에 하나뿐인 8성.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내용들은 다 알고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 힘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무언가를 다 아는 것처럼 많은 내용들을 올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반박을 계속 해왔고 그러니까 제가 미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저도 욕설을 하는 게, 어,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것도 아니고,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이때쯤에 제가 그런, 좀, 감정이 좀 나오는 이런 상태에서 그런 내용들이 좀, 언급이 됐는데, 결국에는 어, 세 가지로 묶어가지고는 무혐의인데, 그것만 떼가지고는 기소가 되고, 결국에 이거는 빼도 박도 사실은 못하는 경우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무죄로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전 변호사를 통해서 좀 들었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기본적으로는 좀 어필을 했어요. 근데 또 일단은 유죄 판결이 났어요. 저도 이제는 전과자예요. 이거를 항소를 하지 않으면은 전과자가 되는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저기 어떠한 단체에서 저를 엄청나게 욕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이제는 피해자라고 그렇게 아주 같은 동질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로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수의 몇몇 분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저도 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도 지금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모으고 있는데 조심하세요. 어, 제가 오늘 간단하게 하나의 내용을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어, 이런 내용을 단톡방에 올려놨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쪽에 방장이라는 사람이 띄워놓은 건데, 2022년도라고 적어 놨어요. 이거를 왜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이 16일이니까 오늘 올린 것 같은데, 좀 보자고요. 이거하고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사기 유사수신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어떤 건지, 여기에서 울산지방경찰청 KOK 관련 조사 내용 중 일부입니다. 조사 내용 중 일부래요. 전국 대부분의 6레벨 이상 직급자와 개인 고소당한 일부 프론티어들 조사 내용의 일부라고 합니다. 그 6레벨 이상 직급자와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고소당한 일부 프론티어들 조사 내용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런 사람들하고 오너리스크하고 뭔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KOK 재단이 정말 이게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사실은 되지 않는데, KOK 재단 자금 중에 4,500억 정도가 미디움으로 이동을 했대요. 근데 재단이 재단이 지금 우리가 아는 3기 재단, 그 다음에 이전의 재단 같은 경우에도 재단의 돈을 이렇게 자기들이 이런 금액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게 이해가 안 돼요. 재단이 제가 이전에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그 이런 가상 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들이 밑값번쩍한 그런 건물에 많은 인력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KOK 재단이라고 제가 이전에 알려드렸잖아요. 2019년 11월 6일 쉐이셸 공화국에 사업자가 등록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법인 등록이 됐는데 재단이, 그러면은 그 재단의 자본금이 얼마일 거냐? 저는 1달러라고 봐요. K 스테디움도 1달러예요. 근데 뭔 놈의 자금이 4,500억 정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이게 제가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는 스태킹 지갑, 그 다음에 여기서 자금이라고 하는 이 당시의 자금이라고 하는 게 50억 개를 가지고서, 그 50억 개의 개혁회를 가지고서 이야기했는지 그런 게 명확치가 않아요. 두 번째, 마스터키 저기 3기 재단으로 입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런 6레벨 이상 직급과 개인 고소당한 일부 프론티어들과 뭔 관계가 있냐는 거지요. 그 다음에 무료 리플을 마케팅 100달러 문제. 무료 리플을 마케팅 100달러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100달러 어치의 가치를 일단은 무료 리플을 해가지고 어, 등록이 됐을 경우에 이 100달러치에 해당이 되는 보상을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이해 자체를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현재 거래소 가격이 너무 낮아 시행할 수 없다고 함, 임판용 반대. 이것은 이거와 이것이 뭔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익이나 뭐 어떻게 매출이나 이런 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 금액이 생겨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플랫폼 가격 조정 문제. 이 사람들하고 뭔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분명히 그 대상자를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죠? 그 다음에 플랫폼 가격이 2월 26일 가격인 6.2달러에서 조정 검토 중. 2월 26일이면요, 7달러예요. 7달러고 6.2달러에서 조정 검토 중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2월 26일이 7달러로 가격이 상승이 되는, 플랫폼 가격이 상승이 되는 문제인데, 플랫폼 가격 조정 문제라고 해놔놓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플랫폼 가격을 19차례 올렸는데, 거래소 가격과 거의, 거래소 가격이, 어, 플랫폼 가격을 거의 터치를 하거나, 뭐, 이때쯤 되면은 거의 비슷한, 그, 플랫폼 가격과 비슷하게 왔을 때, 가격을 계속 상승을, 뭐, 거래소 가격과 갭을 계속 줬다. 이런 내용인데, 뭐,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떡 써놓으면은, 뭔 내용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거래소 상장 문제, 이것과 또 이 사람들하고 조사 내용을, 이 뭐, 뭔 상관이 있냐는 거죠. 코인베이스가 이때가 언제쯤을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2022년도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데이터아이오, 인도닥스, 바이비트, 이런 것들이 다 상장이 됐어요. 코인베이스 상장된 것도 좋고, 되면 좋고, 안 돼도 이미 그런 것들이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 뭔 이야기인지도 사실 잘 모르고,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고, 마스터키가 3기 재단으로 놓으면 상장한다고 함.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도대체 누구를 타겟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그런 것도 모르겠고, 근데 보면은 몇 개는 또 미디움이라는 내일 공판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 외에 미디움 기술력 검증 문제와 부산 블록체인 특후 이전 무산 등도 얘기함. 기술력 검증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꼴랑 해봐야 이더리움 기반의 D앱이에요. D앱 그러니까 D앱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애플리케이션이죠. 일종의 앱인데, 앱에 대해 가지고, 뭔 놈의 뭐 기술 검증이라든가 기술을 따질 수 있겠어요. 이들이 한 이야기는 세고 최고의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그거는 B2B에 대한 이야기가 주였고, 그 다음에 우리는 D앱을 가지고서 있었던 거고, 이 시점이, 2022년 시점이 언제쯤이냐가 또 중요한데, 이게 2022년 제 답변서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2022년 2월 그때쯤에 다단계 사기, 뭐 이런 게 포착이 돼가지고 전담팀 3개를 꾸려서 수사를 시작하게 됐다. 그리고 어, 비대위라는 데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내용이 있었죠. 뭐 2022년 9월 29일인가 뭐 그때부터 이 고소건에 대해 가지고 뭐 쭉 진행이 되는 게 이제 어 저기 1차 공판이 뭐 곧 있다. 그러면은 실제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데서 9월 29일에 그 그때면은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 자체도 없었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협의회 회장으로서 그런 것 자체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은 2023년도 넘어오고, 그리고 그거를 했는 사람들이 2023년 1월, 12월, 22년 12월 1월, 23년 1월 이때쯤에 그래도 이봉우라는 사람이 상임위원장이었고, 비상대책위원회에. 그럼 거기 또, 그, 고소를 한 시점이 뭐 빨라봐야 2022년 말이었을 거고 2023년 1월 뭐 이랬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당시에 뭐 이 지금 이런 내용들 속에서 그 여기 나온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어 이 이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것과 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 게 아니고 6레벨 이상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지금 뭐 송가병 씨가 있고 강영대 씨가 있고 뭐 그렇겠지요. 근데
이때까지 조사한 일부라고, 조사 내용의 일부라고 했는데, 여기에 내용들을 봤을 때, 어디에 도대체 뭐가 맞춰져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내용들을 제대로 설명할 사람들이 저는 누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이 올라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도저히 뭐 내일 공판인데 이런 내용을 그 방에 방장이라는 사람이 올려놓은 걸 봐가지고는 뭘 얼만큼 어떻게 알고서 그리고 뭘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참 기가 차더라고요. 저한테 이 내용을 보내주신 분은 이 내용을 아예 보내지를 마시든지 뭐 올려놔놓고 이거를 뭐 참조를 저 혼자 한들 뭔 그 의미도 없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뭐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말 자체가 좀 싫어요. 적어도 이런 정도의 내용은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봤는데 뭘 어떻게들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 소위 말해서 금방 보셨다시피 하얀 바탕에 그 까만 글씨에 뭐 초록색 뭐 이런 그 형광펜에 빨간 빗줄로 쳐놨는 이런 내용 이거 외에는 이 내용이 도대체 뭐 때문에 띄웠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뭔 상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보시고서 뭔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내일 제가 그 울산을 가요. 뭐 소위 말해서 오늘인가 어젠가 이 저희 오픈 방에 어떤 분이 그런 내용을 띄워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 또 이 저기 뭐고 누군가가 또 줌을 보고 글을 과격하게 올리는 것을 보니까 진짜 미움, 치읓, 니은이 따로 없네요. 하루라도 조용한 날 없이 일어나자마자 협의회 줌부터 보고 욕선동질. 누가 뭐래도 지는 누군가 당신은 피해자 몇몇만을 위해 싸우는 것일 뿐, 뭐, 이건 좀 너무 간 거 같고, 어쨌든 그런 내용을 쭉 쓰고 나서 그러니 또 다른 뭐, 쌍디글라이가 몽둥이 준비 필요하다고 합니다. 조폭 흉내나 내고 있는 무슨 단체, 선동질에 과격파들 소름 돋는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내일 거기 가면은 그 제가 거기는 좀 뭐 과격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심하라 뭐 이런 그 내용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띄울까 말까, 좀 띄우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랬는데, 이 내용을 저한테 보내준 이유는, 어, 정말 이 내용을 보고서 여러분들 중에서 몇몇이 어떻게들 이해를 하고 이 내용을 보셨는지, 저희 단톡방에는 제가 올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그 한 단체는 그거를 그 방장이라는 사람이 띄워놨으니까 거기에 대한 뭔가 어,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금방 설명드렸다시피 도대체 뭔 상관이 어떻게 있는 건지 그리고 범죄 혐의를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할 건지 뭐 이런 좀 비슷한 내용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띄워놓으면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수사에 관련된 그 수사를 했는 일부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뭔 그 결과를 얻겠다는 건지, 저는 그게 좀 답답하고 또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내용을 보신 뭐 저희 단톡방에 있는 분들 외에 지금 그쪽에 저를 욕을 많이 하는 그 단체에서 저희를 뭐 범죄 집단이라고 하니까 그럼 거기는 얼마만큼 그 피해자고 그 저희를 그 범죄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자체를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거는 소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대부분 분들은 이 내용을 보시고서 도대체 뭘 느끼셨고 이 정보를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제 판단으로는 내용 자체를 그렇게 봐가지고 이해를 할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띄운 사람조차도 모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너리스크. 오너리스크가 어 오너리스크가 당연히 그 이 일반 기업에서는 오너리스크라는 게 반드시 존재를 하죠. 뭐 반드시가 아니고 오너리스크를 그 느끼게 하는 그런 뭐 기업들도 있죠. 근데 우리와 같은 이런 데는 재단이라고 하잖아요. 뭐 비영리 재단이라고 하고 자본금도 없고 그다음에 이 자본금을 그러니까 아셔야 되는 게 뭐 콘텐츠 제공해가지고 돈을 벌거나 쇼핑몰을 운영하고 거기에 일종의 그 뭐라 그러죠? 일부분을 뭐그 판매자가 내놓고 수수료를 가지고서 돈 버는 거, 그거는 이들이 재단에서 뭐 임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추가 투자에 또 필요하다면은 좀 써도 되고, 뭐 그런 거지. 그게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사실 없잖아요. 우리는 일종의 커스터머예요. 그 디지털 콘텐츠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데 우리는 보상받은 거 갖고 이용을 하고 그 보상받은 거를 그네들이 벌어가는 거지요. 처음부터 얘들이 50억 개를 지들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마구 하면은 여기에 들어올 사람 한 명도 없죠. 왜? 저놈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가격이 좀 올라가면 그냥 내다 팔면은 가격은 우수수 떨어지고 한 방 해먹고 그냥 날라버리면 돼요. 그게 그렇게 쉽게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용도의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너리스크라는 거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범죄 행위를 아예 저질렀는데, 그리고 뭐 이런 금액적인 부분은 정말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마스터키 같은 경우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그 오너 월렛이나 이런 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하나의 개인 키라고 보시면 될 건데, 그것도 이거는 마스터키를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KOK 재단이 운영사한테 기술 용역 형태로 앱을 개발을 하거나 뭐 이런 거를 좀 시켰는데 그거를 이제 빗대어 가지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어떤 은행이 금융 전산 시스템을 구축을 할 만한 뭐, 맨파워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거를 그렇게 개발을 할 만한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개발사한테 용역을 주는 거지요. 계약을 해서. 용역을 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들을 이 용역사한테 주겠냐는 거죠.
똑같은 경우잖아요. KOK 재단이 있고, 대업을 좀 뭐, 예전에는 다옥스라는 데서 하다가 이게 V2, 뭐, V1에서 V2까지 갔다가 V3가 이 미디움이라는 회사에서 업그레이드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V3만 듣고 있잖아요. 그 V3가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데에서 실제로 개발을 뭐, 어떻게든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것보다는 저는 업그레이드 뭐 형태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그런 부분을 좀 맡겨놨는데 그런 회사에다가 우리 KOK부터 해서 스테이킹 되어 있는 지갑 뭐 그다음에 정책 변경 뭐 모든 권한들까지 다 넘길 거냐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는 어떤 걸 가지고서 증명을 하려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언론 기사를 내놓은 게 그 언론사가 지들이 알아가지고 뭐 어디에 주변의 사람들한테 물어가지고 어떤 계약 관계가 있었는지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들이 제공을 한 기사 자료를 가지고서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기사 자료 제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 횟수에 걸쳐가지고, 날짜부터 해가지고, 그 PPT에 링크를 시켜놓은 거를 계속 보여주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결국에 이들이 여기서는 아까 보셨던, 뭐, 그 자료, 이 뭐, 울산지방경찰청 기억회, 뭐, 이래가지고 보여드렸던 그 내용, 여기에 보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2년 적어도 상반기, 2024년 상반기 또는 한 국감이 있었던 한 10월, 뭐 그때까지는 누구의 초점이 맞춰 있었냐면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레벨, 특히 팔성이라는 사람에 맞춰져 있다가 그게 저희가 영상에서 봤는가 뭐 어디 보니까 송가병 씨가 구속, 시- 심, 구속 심사 때문에 거기 출두해 있을 때 뭐 찍었는 영상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송가병 씨의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잖아요. 기각되고 2차도 했는데 또 기각된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갑자기 주범 뭐 김판종 해가지고 구속 청구를 했는데 발부가 됐고 그 다음에 구속 수사 중에 송치가 됐고 그 이후는 그 이후로는 뭔가 김판종 씨가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기소가 되고 뭐 지금 공판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이런 내용 기준으로만 봐가지고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내일 가보겠다는 거고 내일 갔을 때, 뭐, 내용을 좀, 뭐, 어느 정도 또 정보를 제가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뭐큰 기대는 하지 않고 가요. 가기는 가지만은,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이 내용에 대해 갖고, 뭐, 거기에 또,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은, 뭐, 정말로 몽둥이 들고 올지도 모르죠, 뭐. 근데 이런 내용들을, 어, 피해자들이 도대체 뭐 보고서 읽어보고 뭘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건지 제가 보기에는 이 글을 띄운 사람조차도 이해를 제대로 못할 거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아, 뭐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해도 되지 않고 많은 피해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 거기 저희 단톡방은 뭐 크게 그런 말들을 많이 나누지를 않는데 특히나 저희가 그 비번을 가지고 있는 그 협의회 방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많은 글들을 거의 뭐 잘 안 올려요. 왜냐하면 뭐 웬만한 내용들은 제가 영상으로 다 올려드리기 때문에. 근데 상대적으로 이런 하나의 툴이 도구가 없이 이 단톡방만 운영한 데서는 거기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 중에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알고 뭐 이 법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만큼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도대체 얼마가 되겠느냐. 욕설마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도 제가 그래서 공개 토론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네들이 도대체 뭘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가 정말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아요? 욕설 외에, 비하하는 발언 외에, 심지어는 저를 그 노숙자 같이 생겼고, 뭐, 별 그런 소리까지 다 하는 그 쪽의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뇌가 비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스개는 아니고, 실제로 제가 그 IQ 테스트를 12월 26일에 19,900원인가 주고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제 IQ가 저는 어릴 때 기억으로는 118인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비슷하게 120이 나와요. 세 종류로 나와요, 그게. 근데 120이면은 그래도 보통 이상은 되잖아요. 근데 제가 골빗대요. 그 사람들도 정말 IQ 테스트 같은 것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도 한번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고, 정말 이 내용을 뭔가 이해를 하고 있는, 그리고 마스터키에 대한 개념도 없을걸요? 마스터키 하는데 마스터키에 대한 개념도 없을걸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사람들하고,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욕설하고, 뭐, 몽둥이 가지고 올 사람, 또는 뭐, 총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수배도 하는 사람도 봤어요. 돈 줄 테니까 총 가지고 있는 사람 달라. 그 사람 울산 사람인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이런 식의 내용들, 뭐,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말종 아니에요? 그래서, 어, 오늘 제가 뭐, 이 내용도, 이런 내용을 띄웠으면은,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2022년도 거라고 적어 놓으면은, 그러면 22년도 거 이거를, 그, 지금 자기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것과 다르다고 하면 이런 내용을 띄울 이유도 없죠. 이 내용은 정제가 거의 되지 않은, 그리고 이해를 거의 못한 내용을 그냥 띄어놨다는 그 정도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거 외에도 제가 뭐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뭐 링크 몇 개 달아놔놓고 거기에 원금 보장 뭐 또 어, 현금화 가능인가 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 거기에 동글베이를 쳐놨어요. 그게 증거 자료라고 올려놓은 것 같아요. 누가 그걸 만들었노? 누구에 의해 가지고 그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해서 그런지 거기에 올려놓은 게 그거예요. 그게 증거 자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출처를
누가 출처인지를 지금 공판에 가 있는 기판종이가 그 출처인지, 그 회사가 출처인지, 아니면은 누군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개인이 만든 홍보 자료의 그 자료의 하나인지, 그리고 그거는 URL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놈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보고서, 여기에 가입을 하고 스테이킹을 했다 그러면 그 놈은 제가 보기에는 사기꾼이지요. 이거는 유사수신하고 또 별 관련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내가 직접 받았느냐, 아니면 회사가 직접 받았느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참조를 하시고 제가 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대충 이해는 하셨을 건데 이렇게 이해도 자체도 없는 상태에 뭐 그냥 보기에는 사람들이 이 보면은 좀 뭔가 정보 전달을 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정보 전달이라고 할 정도까지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내용. 그래서 제가 오늘 뭐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 어, 내일 잘 다녀오겠습니다. 뭐 설마 뭐 그 쥐약 먹지 않은 이상 몽둥이 들고 오겠어요. 제가 또 그렇게 뭐 만만한 사람도 아니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